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진TV 미국에서 보는 세상 이야기에 저는 시애틀 타코마 홍진입니다. 사람이 건강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작년만 해도 내가 너무너무 건강해서 이러다 안 죽으면 어쩔까 걱정했는데 그 당장에 올해 건강이 날리가 나갔고 지금 현재는 어디 성원대가 없는 것 같아요. 몸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다가 요즘은 걸어다니는 보건소입니다. 사람이나 나라나 하여간 이 자만이나 오만은 절대 경계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40년 경제 성장의 중국 덩사오풍이 자본주의 경제를 들여온 지 40년 만에 중국의 경제 사정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의 최대 건설회사인 형다그룹이 디플레이션, 이게 강속의 부순산 악재로 모든 건설 기업들이 막 부진한 가운데 형다그룹이 챕터 15 뱅크럽시를 불렀습니다. 이 형다그룹의 챕터 15 뱅크럽시가 그 여파의 끝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침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침체의 끝이 어딘지 모르는 것과 함께 중국의 세계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아마 만약에 중국 경제가 무너진다면 세계 경제도 만만치 않은 파장을 물고 올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형다그룹이 외국 재산을 보호하고 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도 하고 있는데, 중국 자체에서는 절대 형다그룹의 재산을 보호할 무슨 하등의 근거도 없고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미국의 자사에 지금 현재 챕터 15를 불어넣은 상태입니다. 이미 중국 경제가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그 결정적인 적신호는 올 6월 달부터 그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5.4%의 역성장을 보이면서 지난 2015년 이후에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인플레이션이 0.6%. 그러면서 이 중국 모든 건설 경제의 부두가 디플레이션 공포가 막 점점 커지는 거야. 왜? 은행에서 돈도 인출을 안 해주고 경제 부동산 경기가 까지면서 이게 건설기가 완전 앉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막 큰 소리 치면서 유친 위안화 규칙통화 이제 소리가 잠잠해지면서 결국에는 위안화의 하락으로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돈으로 21조 원의 달러를 위안화 소생을 해서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것이 중국의 건설사들이 이 형다그룹뿐만 아니라 아마 지를 위해서 계속 도밀의 파산이 예상된다 이런 것입니다. 비거인이라고 중국에서 형다그룹과 1, 2위를 다투는 그 회사도 지금 디플레이션 그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주택 판매, 세입자 감소 현상 이런 것들이 아주 중국 경제를 아주 뿌리째 흔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중국 건설사들이 중국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중국 국내 총 생산량의 25%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형다그룹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구야이나 여러 가지 회사들이 또 지금 뒤에 부도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인 시노오션 컨트리 가든도 지금 이미 부도 위기에 다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중국의 10대 건설 회사들이 다 지금
부도 위기에 빠져 있는 거 형다그룹이 일본 순으로 챕터 50를 부른 겁니다. 그것도 외국 지사에서 뭐 자국 내에서는 이미 그걸 뭐 건질 방법이 없어요, 돈을.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것이라 살리자. 그리고 좀 빚값 문제 좀 시간을 벌어보자 해서 아마 챕터 50를 부른 것 같습니다. 왜 그게 문제가 있냐면 샤오시영 같은 경우는 올 8월 14일에 이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위기가 부동산 신탁기사들, 부동산을 이게 관리해준 신탁기사들이 이제 이 방이 집이 안 나가니까는 이게 이제 그 신탁기사들이 부동산 회사한테 돈을 갚지를 못하는 거야. 보드를 불러버리는 거야. 그런 돈이 3,500억, 3,500억. 이게 우리나라 돈 63조 5천억 원. 상환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모든 건설 부동산 경기가 총체적 난국을 받고 있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지금. 근데 중국 정부가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중국 정부가 땅 장사를 했거든, 이게. 중국 정부가 건설 부동산 업자들을 상대로 정부에서 땅을 팔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부동산 택지를 팔아먹었어. 근데 그걸 싼 값에 산 그 부동산 회사들이 마구잡이로 집을 지어다다 보니까 수요가 없어갖고 공급만 늘어나니까 이게 완전히 똥값이 된 거지. 이게 현재 지금 올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의 빈 아파트가 약 6,500만 채. 이게 그걸 또 중간 세입자들이 얻어서 쪼개면은 약 1억 6천만 개의 방이 중국에 지금 남아있다는 겁니다. 빈 방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들도 건설업자도 마찬가지로 그 중간 상인들도 지금 그 방에 안 나가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그 중개 부동산 건설 모든 것들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대책 없이 막 아파트를 지어다 보니까 동맥경화, 한마디로 해서 건설 동맥경화가 중국 경제의 고혈압 동맥 파열을 먹어 온 겁니다. 응? 경제 파열을. 이게 그렇게 있잖아요. 2018년에 시진핑 주석이 그랬어요. 큰 파도에는 연못이나 호수는 막 뒤집어지지만 큰 바다는 아무리 큰 파도에도 바다는 잠잠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이 부의 중용을 그렇게 부여졌던 그 시진핑 주석의 말이 무색하게 지금 중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 밖으로는 막 중국을 꾸면서 미국과 패권을 다투기 위해서 군사 경제 대국을 막 부여졌는데 이게 안에서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쉽게. 부동산 경제의 붕괴, 서민 경제의 인플레이션 폭등 이런 것들이 중국몽을 위치면서 부의 중용을 일으키면서 그 아주 제3기를 시작했던 시진핑 주석에게 커다란 악재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 내에서 시진핑 주석에 대항할 정적이 없는 이 시국에 아마 이 부동산 악재로 인한 중국 경제의 붕괴가 시진핑 주석의 정치 행보에 또 다른 큰 위기로 다가오지 않을까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보고 계신 제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